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횡보장을 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타겟으로 하는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나차입니다. 오늘은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읽다 보니까 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지만 이 상품에 대한 진실된 내용을 알고 계실지 혹시나 해서 한번 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물론 아시고 투자를 하시겠죠. 예. 요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감독원이 이제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10%, 15% 이렇게 프리미엄 이런 명칭이 많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서 15% 프리미엄 초단기 아니면은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런 식으로 마치 소비자들한테 이 ETF에 투자하면 10%나 15%의 수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오인을 할 수 있게끔 이름을 짓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야 니네들 이름 바꿔 안 되겠어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뀌었냐면 추종하는 지수를 타겟하는 커버드콜이라는 ETF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15% 프리미엄 초단기는 이렇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아까 언급한 또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는 코덱스 미국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커버드콜은 파생상품의 투자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전략을 가지고 이 ETF가 운영이 되니까 너네들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10% 15%라는 이름 하지 말고 그대로 니네 전략 써가지고 이름 다시 지어 커버드콜 ETF야 이렇게 안 하면 너네들 과태료 물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얼른 자산운용사들 다 이름을 바꾼 거죠. 자, 제가 본 신문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커버드콜 ETF 대세가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4조 5천억 원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커버드콜 ETF는 다 월배당으로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점과 단점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커버드콜 ETF는 종목이 횡보하면 프리미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해서 손실을 볼 수가 있고 주가가 급등하면 콜옵션 매도가 행사가 돼서 높은 수익을 포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군다나 금융감독원은 분배율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한 목표치일 뿐 사전에 약정된 수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배금이 기초자산의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도 이 ETF의 단점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돈이 몰리다 보니까요. 자, 어떤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는지 봤더니 세금 내도 해외 커버드콜 ETF를 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순자산 순위로 본 커버드콜 ETF 현황. 그래서 자, 어떤 ETF 투자했나 봤더니 미국 30년 국채, 나스닥, 미국 테크, 미국 30년 국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 미국 관련된 거 이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는 10일이네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이렇게 돼 있는데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국내 파생시장에 장내 거래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커버드콜 ETF는 비과세예요. 근데 이제 해외 지수를 타겟하는 커버드콜 ETF에 대한 분배금은 15.4% 해가지고 분배금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세금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를 타겟으로 하는 커버드콜이 아니라 해외 지수를 타겟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 투자한다는 얘기죠.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커버드콜이라는 파생상품 전략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커버드콜이라는 건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도가 이제 합성이 된 이제 파생상품 전략인데요. 일단 콜옵션 매도가 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세로축은요. 위로 가면은 수익, 아래로 가면은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러면은 특정 지수에다 이제 콜옵션 매도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로 350포인트 이상으로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에다가 베팅하는 콜옵션 매도를 발행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350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3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P라고 하는데 요만큼을 확보를 받습니다. 지수가 350포인트 근처까지만 가도 됩니다. 그 대신에 350포인트 이상으로 지수가 상승한다.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손실은 계속 문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그 한도의 끝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옵션 투자를 하셨다가 망하셨다는 분들은 매수로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매도를 하시다가 청산을 당하신 겁니다. 이 매도가 일정 구간에 대해서 요만큼 지수가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이 프리미엄을 받는 이런 투자법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매도 전략이 잘못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수로 움직이게 되면 그 손실 금액은 진짜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발생을 합니다. 이게 매도의 크나큰 단점입니다. 내가 콜옵션 매도를 해놨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미국 지수처럼요.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그 손실은 계속 무한대로 발생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콜옵션 매도를 봤으니까 커버드 콜이 뭔지 볼게요. 이 파란색 선이 콜옵션 매도입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아니면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세팅을 한 거고, 이 회색은 주식 가격입니다. 주식은 상승하게 돼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내 수익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요 파란색 그래프랑 요 회색 그래프를 합치면 요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게 이렇게 일치가 되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되고, 요 평행한 거에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 더해지니까 이렇게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커버드 콜 만약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딱 수익은 여기까지만 제한이 되죠. 근데 만약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빠졌어요. 그럼 손실은 무제한이 발생합니다. 무제한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이렇게 흘러가면 커버드 콜 ETF는 가격이 진짜 반의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올랐어요. 떨어집니다.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그럼 다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죠. 딱 여기까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상방이 막혀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커버드 콜 ETF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점점점 내 투자금은 조금씩 갉아먹게 됩니다. 복권 중에 즉석 복권 아시죠? 혹시 이렇게 긁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면은 그게 1,000원 당첨될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근데 요게 이제 당첨이 안 될 확률이 3분의 2인데 이 복권 파는 업체도 그 3분의 2 중에 3분의 1을 떼서 당첨자한테 당첨금을 주는 거고, 그 나머지 당첨 안 될 3분의 1로 계속 그 투자자, 복권 산 사람의 돈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이 커버드 콜 ETF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즉석 복권처럼 이렇게 내 투자금을 점점점 갉아먹습니다. 물론 배당을 많이 준다고 많이 꼬시죠.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커버드 콜 ETF 대표적인 거 두 개를 갖고 와봤습니다. XYLD, QYLD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S&P 500 지수를 타겟으로 하는 커버드 콜 ETF고, QY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타겟으로 하는 커버드 콜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 주기는 2013년이야. 우리나라보다 한참 전에 됐죠. 운용사는 글로벌엑스라고 해가지고 미래에셋의 해외 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를 한번 보고 우리나라에 상장을 시킨 거거든요. 보시면 배당률이 XYLD는 9.23%, QYLD는 11.4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죠. 분배율, 그러니까 배당이죠. 이를 10%를 준다고? 야, 그러면은 이게 뭐야? 정기예금 몇 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ETF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이제 꼭 먹고 알 먹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스파이라고 해서 벤치마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여기에다가 이제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요. 여기 보면 분배율이 1.2%죠. 그러니까 한 8배? 10배? 이 정도 되는 정도야, 분배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혹하니까. 자, 이 3개 ETF에 대해서 한번 투자 상위 10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쭉 내려다 보시면 여기 특이하게 보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게 이제 콜옵션 매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C 보이시죠? 콜옵션이거든요. 요 뒤에는 숫자는 이렇게 날짜예요, 날짜. 요 상품의 날짜. 이런 거기 때문에 10개 종목을 따져보면 이렇게 콜옵션 매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 한번 보죠. 제 말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최근 3개년간 수익률입니다. 스파이가 34%, QYLD가 15.94, XYLD가 13.88%입니다. 훨씬 떨어지죠. 2배도 안 됩니다. 그냥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언제 이게 제일 좋냐면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XYLD거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S&P 500 지수 한 배 추정하는 스파이라는 ETF인데, 여기 초록색 선이 수익률이 더 위에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21년도부터 22년도가 주가가 내려올 때였잖아요. 그때는 더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23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다시 내려온 만큼 회복을 못한다. 이건 콜옵션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자산 가격이 횡보를 할 때는 이 커버드 콜 ETF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 맞추면 다 떼부자 됐죠. 자꾸 기초자산의 가격을 예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ETF에 들어가시는 건데,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이게 요즘 코스피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뭐 S&P도 그렇고 좀 이렇게 어렵죠.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여기에 높은 배당률, 분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비로도 쓰시고 아니면 재투자도 하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10년치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10년치. 스파이, QYLD, XYLD인데요. 보시면은 딱 수익률 차이나 보이시죠? 여기. 스파이 같은 경우는 259%, QYLD 같은 경우는 122%네요. 그다음에 XYLD는 97%였습니다. 콜옵션 매도로 인해서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130%, 많게는 160%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야 나는 그러면 분배금을 10%나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다 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재투자를 하셨다면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물가 상승률로 계산해 보면 이거 기존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 가면서 분배금 요만큼 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요, 좀 극단적이지만 이게 만약에 스파이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런 XYLD 주가가 되려 처음 투자했을 때보다 ETF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분배금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려면요, 제가 영상을 찍은 적도 있는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라는 게 한국판도 나왔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CHD라고 해서 슈드라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율이 그 배당률은 한 3%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정기예금 이율 비해서는 뭐 아주 적정한 수준이고 분배율도 괜찮기 때문에 현금과 일정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그 ETF에다 투자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건물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월세가 나오죠. 매달 월세가 나와서 이걸로 생활비를 하시다가 이 땅값이 이렇게 나중에 쭉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건물 팔아가지고 월세 매달 받으면서 나중에는 땅값과 건물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는, 그때 이제 자본이득도 보시는 거죠.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커버드콜 ETF는 오피스텔과 같다. 그냥 월세만 받는 거랑 똑같다. 오피스텔에 투자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도 투자를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근데 오피스텔 가격은 잘 안 오르죠. 네, 잘 안 오르잖아요. 거의 이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따지면 오피스텔과 같은 성격이다. 당장 부동산 가격은 오르진 않지만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그렇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시기를 만나게 되면 되려 전고점을 회복을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항상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ETF가 자산운용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왜 그러냐면 펀드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할 때 막 상품 설명서 막 이런 거 다 사인받고 그런 걸 보관을 하고 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익률이 안 좋으면 고객들 막 민원 넣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분위기 안 좋으면 뭐 이제 판매사라든지 자산운용사 막 조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원금 회복을 하게끔 해주지만, 이 ETF 같은 경우는 우리가 MTS로 그냥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러니까 온전히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이 질 수 있는 상품이다. 자, 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실 때는 유념하실 게 내가 투자한 ETF 가격이 영원히 회복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커버드콜 ETF는 상방이 막혀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특히 전 저점을 돌파하면서 하락을 했을 때, 다시 주가가 올라서 상승을 할 때 콜옵션 매도 때문에 상승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초지수는 이렇게 쭉 회복을 하지만 이 커버드콜 ETF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전 고점을 회복을 못할 수도 있거나 또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 회복을 하기 때문에 자본 차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그 점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타겟으로 하는 기초자산이 횡보장일 때 굉장히 효력을 발생합니다. 콜옵션 매도라든지 풋옵션 매도인 이 파생 상품의 특징인데요.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횡보장을 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타겟으로 하는 커버드콜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미국 30년채, 미국 나스닥 지수, 테크주, 장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승해주는 지수의 타겟으로 하는 커버드콜을 샀을 때 나중 가서 크게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돈잔치를 하지만 나는 막상 여기 정도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셔도 그 커버드콜 ETF는 자산의 한 10% 정도, 많이 봐서 10% 정도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커버드콜 ETF는, 자,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